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쌤입니다. 수많은 댓글에서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의 앞으로 어떤 시련과 앞으로 또 운명이 어떻게 또 될 것인가 걱정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또 앞으로 사주 운명적으로 어떤 게 흐르겠는가 이런 것을 많은 질문이 있었고 댓글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오늘 논해 볼까 합니다. 대통령님은 60년 12월 18일 경자년 무자월 경진일에 태어나는 그런 분이죠. 경금이 두 개가 있는 그런 사주가 되고요. 앞길이 보는 어떤 머리라든가 어떤 타고난 어떤 식견 여러 가지를 갖춘 그런 분이죠. 그럼 왜 지난 2024년 12월 3일은 어떤 달입니까? 바로 경자년 무자월에 태어난 분이 바로 또 그 달이 바로 자달이 돼서 그죠. 바로 지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는 신자진이라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삼재에 들어 있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자년 무자월이 되다 보니까 지가 사주에 두 마리가 있는데 자월이 되다 보니까 또 한 마리가 더 들어서 세 마리의 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재를 크게 당하시는 그런 운이 되는데요. 역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부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님도 바로 띠동갑이 되는 거죠. 바로 임자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쥐띠의 어떤 형국에 갇힌 삼재수에 갇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가장 안 좋은 시기에 어떤 계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대해서 지금 낭패가 돼서 지금까지 굉장히 곤욕과 또 그죠 고초를 당하고 계시죠. 앞으로도 이제는 그 운세에서는 가장 삼재도 끝이 나고 모든 것은 지나왔지만 그에 대한 후유증, 그에 대한 대가, 또 그에 대한 또 정치적인 또 악용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또 나를 또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남을 치는 여러 가지 이런 또 정치 카르텔이 그 속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운명은 가장 악수는 지나갔는데요. 그에 대한 후유증이 지금 너무나 크게 지금 데미지가 나오고 있어서 건강적으로든가 그죠 인간의 체하던 존엄성 그죠 여러 가지가 지금 모든 것이 박탈당하는 그런 형국의 어떤 정치적인 탄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뭡니까 인간으로서 겪지 못할 큰 어떤 고뇌를 겪고 계신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한 어떤 처세와 어떤 행동이 이렇게 크게 다가오리라는 것은 본인 또한 어느 정도는 생각하겠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었지 않을까. 또 지금 그죠 김건희 여사님까지도 여러 가지 탈탈 틀리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이제 가슴 아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렇지만 일반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참 이렇게 막연하고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발말 동동 굴리는 그런 또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또 신규진 교수가 김피틀에서 팔로우한 거네요. 이런 글을 보면은 그 속에서 많은 것이 또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그 더러운 권력에 부역하는 사법 카르텔 세력들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정치 탄압이 이제 인간의 존엄성마저 짓밟는 수준에 이르렀다. 김건희 특검이 무도한 영장 집행 시도와 이를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작태는 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조차 포기한 반인권적 만행이다.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한 속옷만 입은 채 드러누워라는 표현은 전직 대통령의 인격을 짓밟는 저급한 언어폭력이다. 윤 대통령이 민소매와 속옷만 입고 바닥에 누워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는 것을 마치 추악한 볼거리처럼 포장하여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윤리를 저버린 행위다. 일반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보도하지 않는 시대에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민망한 워딩을 써가며 인격 모독을 가하는 것은 언론의 타락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김건희 특검의 행위는 법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또다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이미 구치소에 인신 구속이 되었는데 왜 체포를 해야 하는 거냐. 어차피 조사실에 간다 한들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당뇨에다가 실명위험까지 있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폭염에 에어컨도 없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님을 괴롭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특검이 다음에는 물리력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한 것은 사법기관이길 포기하는 것이며 폭력 집단의 협력과 다르지 않다. 현재 모든 특검이 전부 다 정치적 보복이다. 최상병 사건도 내란도 외환도 이미 재판받고 있는 사안들인데 굳이 특검을 만들어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에 나선 것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 역시 일반 검찰이 수사하면 될 일을 특검이라는 정치적 무기로 포장하여 윤 대통령 부부를 죽을 때까지 괴롭혀보자는 이재명 정권의 잔혹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동시에 여러 개의 특검을 가동하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정치 보복이다. 이는 상권 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반헌법적 행위다. 윤 대통령의 완곡한 저항은 불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처절한 투쟁이다. 육체적으로 쇠약해지시고 많이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법적 투쟁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런 대통령을 혼자 싸우게 둘 수는 없다. 우리 모두 윤 대통령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 정치 보복에 앞맞서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석방되도록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때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신균 교수가 이렇게 반로를 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참 이런 글들이 있는 것이 그래도 또 정의를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인재 전 의원이 또 이렇게 법관 출신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 인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그는 이미 구속 상태에 있다. 체포나 구속은 도주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강제 수단이다.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진술을 강요할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검이 윤석열 진술을 강요하기 위해 강제 구인하려는 것은 그래서 문제다. 윤석열은 이미 진술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를 강제로 데려가 뭘 어찌게 하겠다는 것인가. 피의자의 묵비권은 신성한 헌법상 기본권이다. 특검이 헌법 위의 존재인가? 강제로 진술을 받아낼 무슨 마수라도 부릴 수 있는가? 윤석열은 전 대통령 이전에 한 사람의 피의자다. 그의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 그가 구속 상태에 있는 것 이상을 강요하지 말라. 강요는 야비한 인권 침해고 범죄다. 구속된 윤석열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검찰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진술을 강요받기 위해 끌려나갈 의무는 없다. 특검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법관 출신이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하차는 이게 뭡니까? 잡범들도 최소한의 인권이 있는데 이제 인권까지 지금 보장을 못 받고 지금 잔혹한 어떤 탄압이 지금 계속 이 삼복더위의 더위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약도 처방을 못 받아서 당뇨의 어떤 지금 실명 위기에 있는 어려움을 권고를 치르고 있는데요. 사주 명리 쪽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결단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또 삼재 수위가 가장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쥐가 지달에 태어나고 또 태어난 날이 용날이거든요. 가장 삼재를 많이 타시는 분인데 그 삼재의 최고 정점에 있는 바로 그러면 우리가 음력 3월, 음력 그다음 11월, 그다음에 음력 7월은 굳이 피해야 되는데 음력 11월을 선택했는 것이 가장 자중수가 돼서 지금 권력을 치르고 있고요. 또 김건희 여사님도 바로 쥐띠가 되는데요. 또 음력 11월을 피해야 되는데 음력 11월에 이제 일을 낸 것이 가장 이렇게 권력이 지금 치르고 있다. 이렇게 큰 그죠? 아픔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최고의 하늘의 기운은 이미 바뀌고 땅의 기운도 이달이 음력 6월이 지나가면은 모든 기운은 전년도에 아무리 큰 삼재고 아무리 큰 위험도 아무리 큰 시련도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시련의 끝이 이제 법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정치적으로 이어져 있는 거죠. 운명적으로는 이미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내일이면 바로 입주
입추가 되는데요. 입추가 되면서 웬만한 전년도의 어떤 이런 것은 나쁜 것은 이미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또 그 고통은 많은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이 국민이 고통받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은 학생들 또 청년들이 또 고통을 받고 이것이 그죠 윤석열 대통령의 더 힘든 부분이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온몸으로 지금 투쟁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또 안타까운 글을 또 올리고요. 또 법관 출신들이 이렇게 또 글을 올리고 이런가 또 모두가 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서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이런 또 글로서 표현을 하고요. 또 안타까운 이런 마음을 이런 방송으로서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또 그런 어떤 일로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운명적으로는 최악의 기준은 피했는데요. 바로 이제 을사년이 되면서 이제 을경합금이라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의 도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이런 귀인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를 또 도울 수 있는 사람, 큰 세력 이런 것들이 도움을 을경은 을목이란 것은 자기인데 어떤 윤석열 대통령인데 큰 기준도 되지만 돈을 가진 위력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런 나라의 귀인이 나를 도와주게 되는 운명이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일부터 운명이 바뀌면서 입추가 지나면서 큰 어떤 귀인이 나타나고 어떤 뭡니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도 많이 일어날 그런 운명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마지막 날이 되고요. 큰 위기가 지나가는 그런 날이 되고 내일부터는 큰 반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 건강이라 좀 잘 지켜 마음을 잘 추스려서 그 얼마나 그 몸과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잘 이겨내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영상 마칠까 봅니다. 발봉쌤입니다. 감사합니다.